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2월 10일 월요일. 조금 전에 장이 끝났고요. 지금 애프터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4대 지수 트럼프 관세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38, 나스닥은 플러스 0.98, S&P 500은 플러스 0.67, 러셀 2000은 플러스 0.45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승장 속에서도 테슬라는 마이너스 3.01을 가르치면서 다시금 하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애프터에서도 0.5% 정도 빠지는 분위기인데요. 자, 오늘 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눈만 뜨면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테슬라 악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좀 나왔고요. 더 막판에 지금 테슬라가 반등을 시도하다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한국 돈으로 141조에 인수 추진하기로 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작 오픈 AI의 CEO 올트만은 샘 알트만은 no thank you. 대신 트위터 살 거야 라고 맞받아 쳤거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른 부분인데요.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를 통제하는 비영리 법인을 974억 달러, 한국 돈으로 141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샘 알트먼은 즉각 거절하며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응수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 CEO의 변호사인 마크 토버로프가 이날 오픈 AI 이사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영리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현재 영리 자회사를 전통적인 회사로 전환하고 비영리 단체 분사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최고의 AI 모델 개발을 위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자,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오픈 AI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픈소스, 안전에 집중하는 곳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며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죠. 자, 알트만은 즉각 머스크가 소유한 트위터를 통해 거부사를 밝혔는데 그는 고맙지만 사양할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살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오픈 AI 비영리 법인 인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xAI와 오픈 AI가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머스크 CEO와 알트만 CEO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앙숙 관계로 유명하지요. 두 사람은 2015년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지만 2018년 내부 갈등으로 머스크가 오픈 AI를 떠나게 됩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오픈 AI,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그들은 실제로 돈이 없다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지금은 앙숙관계지만 한때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은 정말 친한 관계였거든요. 참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자 그래서 틱톡을 인수할 생각이 없다 그랬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수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또 테슬라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 결정, 이 방향 그냥 두어야 될까요? 참 우리 모두가 머리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연일 테슬라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일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여러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가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소식들을 자, 두 번째도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 때문이다. 자, 세계 1위 테슬라의 주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차량 판매 감소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제 주변에 연방 공무원이었다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그만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들이 한 행동 중에 제일 먼저가 타고 다니는 테슬라를 팔아버리더라고요. 뭐 때가 돼서 판 것도 있겠지만 감정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그렇고. 자, 투자은행 스티플의 애널리스트인 스티븐 겐가로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492달러에서 474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대상 매출도 5% 줄어든 1168억 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자, 스티븐 겐가로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문제시 삼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겐가로는 최근 정부기관 개혁을 목표로 하는 도치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순호감도는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을 했고요. 이는 향후 판매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겐가로는 또 4주 평균 순구매 고려도 역시 최저 수준에 근접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과 그로 인한 인지도 하락은 이미 유럽 내 판매에 타격을 주었으며 중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유럽에서는 머스크가 나치 추종을 뜻하는 제스처를 보이며 논란에 휩싸이자 테슬라 불매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독일 총리를 필두로 마크롱까지 나서서 연일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죠. 겐가로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도 테슬라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는 전기차 구매와 충전소 구축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축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중단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의 예산 할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테슬라는 이 관세에 대한 영향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트위터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하는 식으로 별로가 아니라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자, 전직 재무부 장관 5인이 다시 한번 머스크를 향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레리 서머스, 로버트 루빈 등 5명의 미국의 전직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무원과 일론 머스크의 도치팀이 최근 재무부에 취한 조치들이 미국의 재정적 의무를 불법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우리는 재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이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했던 순간들을 경험했다면서도 그러나 의회가 승인한 연방 예산을 선발적으로 중단한다는 행위는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의 형태가 될 것이다. 한번 이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행정부가 의회의 재정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연방 예산의 사용처와 방법을 결정하는 유일한 권한은 입법부인 의회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고문은 로버트 루빈, 레리 서머스, 티모시 가이트너, 제이콥 루, 자넷 옐런 등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재무부 장관에 의해 작성이 됐는데요. 이들은 어느 재무부 장관도 임기 초기에 국가와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예산 시스템의 신뢰성과 연방 재정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직접 확인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지만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현 트럼프의 재무부 장관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도치팀이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무분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지급 시스템은 소수의 초당파적 경력 공무원들이 운영해 왔지만 최근 며칠 동안 이러한 규범이 뒤집혔다면서 초당파적 공무원들의 역할이 이른바 도치 출신의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 훼손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 행위자들은 경력 공무원들과 동일한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그 중에 한 명은 명시적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어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재정적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의 권한은 미국의 지급 시스템과 그 안에 포함된 고도의 기밀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우리 적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지난 8일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도치 소속 관료 등 일부 관계자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죠. 그랬더니 머스크가 저 판사 탄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막 들고 일어났죠. 이와 관련 케넷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전직 재무부 장관들의 우려를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는 베센트 장관이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그들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자금을 송금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스크가 재무부에서 배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을 했고요. 머스크는 제 옆 사무실에 있다며 그가 재무부를 통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의 인턴 출신이 미국 국무부의 IT 담당 선임 고문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빅볼즈라 불리는 에드워드 코리스틴은 19살입니다. 오 마이 갓. 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코리스틴의 선임 고문 임명에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이끄는 도치 인사관리처 소속이기도 한 그는 최근 국무부 외교기술국 선임 고문으로 임명됐으나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외교기술국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한 데이터의 허브로 정보의 보물창고로 불리지만 코리스틴은 이전에 데이터 보안 회사의 정보를 유출해 인터넷에 해고된 이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문제 있네. 미국 정부의 한 인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코리스틴의 선임 고문 기용과 관련 이것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전했는데요. 이 인사를 포함해 정부 관련자들은 코리스틴이 해당 직위에서 기밀 자료에 무단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해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9살 코리스틴뿐만 아니라 국무부 외교기술국에는 23살의 루크 페리터도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페리터 역시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인턴 출신입니다. 뉴럴링크 인턴 출신이든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인턴 출신이든 어디 인턴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증된 인물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오겠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트럼프한테 벤스를 후계자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NO!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본인의 대답이 좀 미안했는지 벤스를 후계자로 보지는 않지만 매우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특별한 행정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외국 관리 뇌물 수사 중단 행정명령인데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슈퍼볼 관람해서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 계속 지난 뉴스에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가 1센트 동전 주조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1센트 만드는 돈이 더 든다라는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일은 아닌가라고 모든 것을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트럼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예고에 뉴욕 증시가 상승주 출발했고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조사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그렇죠? 25%. 여기 보면 뉴코아라고 여기 보이시죠? 오늘 5.58%, 애프터에서도 0.70%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미국의 철강 회사거든요. 철강이 25% 관세 최대 수혜주인데 여러분들 미국의 대부분의 철강을 어디서 회복하냐면 어디서 이제 받아들이냐면 그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 달 뒤로 연기된 캐나다와의 협상을 위한 일종의 카드가 아닌가. 좀 유력하지요. 그렇죠? 자, 샘 알트만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 제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자체 AI 칩의 연내 설계를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의 영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플러스 2.87로 올라섰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이거 추세 전환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습니까? 추세가 전환될 때 사니까 수익의 극대화가 되죠. 그렇죠? 엔비디아 흥해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흥하고 여러분이 갖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 4만 명 넘었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딱 보면 구독자 4만 명이 돌파됐습니다. 보이시죠? 야, 동영상 4,000개, 구독자 4만 명. 구독자 4만 명이 돌파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 눌러주시고 또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4만 명, 400만 명의 다른 채널 부럽지 않은 미즈놀, 작지만 강한 채널, 실속 있는 채널, 시장이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수익을 내는 채널.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요. 저희 미주놀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채널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관세와 보복 관세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물가 급등 대신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 계란, 코스코 하니까 계란 많던데, 트레이더조는 한 사람당 12개까지만 계란을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패션 환경 책임법이 발의돼 추진 중에 있고요. 자, 트럼프는 어제 슈퍼볼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가주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네요. 자, 어디 발생했냐면 오늘은 샌버난디노 3.0인데 계속 이게 연결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네요, 여러분. 세상 곳곳이 좀 흉흉합니다. 그렇죠? 한국도 지진도 발생하고 미국도 발생하고 지금 막 그러는데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저희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고 또 저희 공부방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주놀과 함께 하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